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추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생기고 계시죠?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종목 상담 참여 가능하실 것 같고요. 먼저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요 유튜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전화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장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뛰어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뛰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을 내 종목 이거 추가 매수 해야 될까 말까,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지금은 빨리 풀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전화를 미리미리 주셔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그래도 조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올라가는 분위기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조금 약하게 흘러가게 되면서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5%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상장된 기업들의 총 개수와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 그 종목들의 비율을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코스피는 650대 200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200대 340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뭔가 손실이 났던 그 부분들이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들도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갑자기 내 종목이 10% 20% 막 급등 나오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일정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래도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섹터가 무조건 좋다라고 할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개별 호재로 인해 가지고 급등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현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현금 100%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종목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죠. 근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주식 제가 오프라인 강연을 가도 그렇고 온라인 강연을 해봐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 방송을 해도 그렇고 지금 주식을 사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자꾸 사가지고 종목 백화점처럼 늘려가는 전략보다는 사실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처리해놓고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종목을 다시 교체 형식으로 새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입니까?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긴 힘들다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예상했던 상승 포인트는 한 2600포인트죠. 여기서 갇혀서 뭔가 정고점에서 갇혀가지고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공매도 금지가 되기 전이고요. 되고 난 다음에는 아마 2700, 80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생긴 것 같다. 왜냐? 공매도 금지라는 게 상승하는 것이 조금 더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강하게 올라간다는 느낌하고 좀 다를 겁니다. 지수는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종목들이 정말 슈팅이 나와서 전부 다 일제히 신고가 쓰고 올라가서 100%, 200%, 300%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라기보다는요. 개별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갑자기 막 뛰어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만 슈팅 나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빠져내려가면서 또 시세가 죽어버리는 형태로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급등 나온 종목이 다음 주에는 다 폭락이 되어 있거나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약간 그 급등이라고 하는 그 종목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포트라이트를 자꾸 이렇게 바꿔가는 형태로 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역할을 계속 바꿔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가 하면요. 그러니까 지수는 버티는 정도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 버티는 게 저는 2600까지라고 봤던 거고 이제 금지로 인해 가지고 아마 2800까지 갈 거다. 그럼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까? 늘 말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 시기예요. 특히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슬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차트 한 번씩 보면서 하나하나 100개를요 아무 이유 없이 보고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 있는 기업보다 주가가 내려가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군에도 많고요. 시가총액이 조금 적은 종목들에도 굉장히 많다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바닥 종목들이 뛰어오른다. 그러니까 바닥주의 대란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데, 제가 늘 말하지만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추가 매수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라고도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추가 매수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려왔을 때 천천히 모아가도 되고요. 또는 언젠가 되었을 때 바닥 잡은 것 같다, 이제 다 내려간 것 같다 싶을 때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가 매수 타이밍보다 사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뒤에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지난주 상담도 보면은 추가 매수를 먼저 해가지고 막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 타이밍일 수도 있고 좋은 위치에 와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해야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이 시기가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어떤 바닥 흐름 속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될 때가 있고 더 좋은 가격을 노려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내 종목이 물려있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가니까 추가 매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때 상담을 하세요. 먼저 추가 매수 하시고 상담하시게 되면 일만 커지고 대응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일 키우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빨리빨리 해결해 가면서 대책을 짜는 것이 좀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들을 제가 지금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전화를 바로 첫 번째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1,350원에 10%입니다. 31,350원이요? 네. 며칠 전에 샀어요. 최악이네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사시게 되면은 돈을 벌기가 매우 힘들어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런 고점 라인 대, 그러니까 고가 라인 대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요, 뭐 운이 좋으면 여기 위쪽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저렇게 뚫고 올라갈지 안 뚫고 올라갈지를 상담을 통해서 막 대응 전략을 짜고 뭐 며칠 전에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실 정도의 실력이면 안 하는 게 맞는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는 올라간다 안 간다를 지금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보면 100억대 영업이익에서 600억대 1000억대까지 엄청 많이 증가했잖아요.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죠? 네. 돈을 많이 벌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돈을 많이 버는 데다가 얘가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 AI 반도체 이런 쪽으로도 엮여 있다 보니까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는 거라고도 보고는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를 보면요, 2018년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2018년에 주가가 저기 1,000원대에 있었습니다. 1,000원대. 그러니까 3,000원대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4만 원, 3,000원까지 올라갔다는 말은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만큼 주가가 올라갔고 그 이상도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게 더 좋아질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를 못한다면은, 그런 예상을 하고 그 정도의 어떤 확신이 없다면은 사실은 이거는 지금 너무 고가 라인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고가 라인에서 와 있을 때 우리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세 변동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기업의 가치, 기업의 재무제표, 기업의 전망, 업황 이런 거 아무것도 짜기도 쓸모없어요. 뭐만 볼 줄 알아야 되냐면은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호가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시세 변동에 따라 가지고 내가 비중 조절하면서 손절도 잘해야 될 거고 수익이 났을 때 수익을 잘 챙겨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기본 소양이 갖춰져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런 소양이 시청자님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빨리 팔아야 돼요. 이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가 라인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것은 시청자님 같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매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 단타꾼이라든지 또는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또는 내가 단타에 조금 재능이 있어서 단타를 좀 많이 해봤다, 경험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시청자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수페타시스가 좋다고 하니까 사볼까 이렇게 사셔가지고는요 진짜 운 하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팔아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갑자기 슈팅 나오면은 에이 문현진 팔아라 했는데 올라갔다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고, 얘가 이렇게 팔았는데 내려가면 아이고 살았네 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면 운이 좋았네, 주가가 내려가면 운이 나빴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그런 자세와 그런 실력으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만 원, 39,500원 무너진 거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반등 나가면은 35,000원대가 짧게 정리하고 나가시는데 이런 종목 매매 안 하시는 게 좋고 다음번에 이런 종목을 만약에 매매하실 것 같으면 상담을 하지 마세요. 상담을 안 할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지요. 네, 그래서 섭섭하게끔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섭섭한 네. 실력을 갖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서 잘하고 그러면 잘 스스로가 잘 하겠습니다.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통운이고요. 대한통운이고요. 예, 매수가는 91,800원이고요. 매수가는 91,800원. 800원. 비중은요? 17%요. 17%요. 네. 사신 지가 얼마 되셨을까요? 아유,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오래됐어요? 넘은 것 같아요. 예, 예. 일단 CJ 대한통운은 지금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올라가도 있잖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내려와 있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올라갈 때 위쪽을 뚫고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파동이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식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8년 동안 지금 방송에 나와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8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이거 말씀을 안 드린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거든지 아니면 제 말 안 듣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봄 다음에 여름,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는 게 계절이잖아요. 그죠? 예. 이 계절 다음엔 뭐가 올까요?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이 계절 다음엔 무슨 계절이 올까요? 봄이 오겠죠. 봄이 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경험해봤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네. 반복해왔으니까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내년 한 3월쯤에 봄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겨울이 왜가지고 이제 빙하기가 와서 막 종말이 올 것 같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봄이 온다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겨울이 왔으니까 여름 옷이랑 봄 옷이랑 다 태워버려야 되겠어. 다 버려야 되겠어. 이러면 어때요? 왜 그래? 봄이 온다니까 내 말 좀 들으라니까 진짜 오는 게 맞다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예, 예. 주가가 그래요. 올라가면 반드시 떨어져요. 떨어지면 반드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늘 당연하게 있었던 일인데 왜 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가 올라가면 다음은 뭐가 될까요? 올라왔으니까,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음은 뭘까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끝인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가져가야 된다.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더 사야 된다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워지니까 여름 옷 다 버려야 된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예. 당연히 다음 주가는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가는 뭐라고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의 상승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95,000원에서 상승이 끝나게 될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가서 11만 원까지든 또 13만 원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승세, 지금 눈에 나오는 요 상승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순간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는 게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승의 흐름이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그게 지금 제가 말하는 우리가 고점이 어딘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상승이 끝나면 내려가는 거는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게 정확하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꾸역꾸역 내가 뭐 어디까지 모르지 꾸역꾸역 다 가져가야지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올라가다가 아니다 싶을 때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내려가면 다시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은 뭘까요? 사야지.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은 어떤 상태가 나오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갔으니까. 내려갔으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내려갔을 때 뭐 하면 될까요? 예. 사야 된다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라. 이것만 잘하면 주식 상담 받을 일이 없어요. 왜? 내가 잘하는데 뭘 상담을 받아.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면은 주식 고수예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점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올라오면 팔고 적당히 내려가면 사면 돼요.
어차피 내려가면 예. 올라가니까. 어차피 올라가면 예. 내려가니까. 그래서 예. 지금 이 자리는 95,000원대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면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또 8만원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은 예. 95,000원 뚫지 예. 못하면 저기서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8만원까지 내려가면 다시 또 사시면 되고요. 만약 저기를 예. 뚫으면은 한 11만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1만원까지 가면 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쨌든 저쯤에서 또 뭐 하면 될까요? 매도하고 내려가면 또 사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어려워요? 예. 아니요.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를 자꾸 상담을 받는 이유가 제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올라가면 당연히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 올라갔다. 주가 지금 대한통운 막 5% 올라가네. 이건 100% 언젠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되겠을까요?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금호타이어. 네. 금호 타이어.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775원에 17%요. 5,700. 75원에 17%. 좀 비싸게 샀네요. 그죠? 추가 매수 안 했고 네. 비중이 애매합니다. 지금, 예. 일단 추가 매수를 좀 적게 했으면은 지금 수익이 참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고 부르는 이런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거든요. 보통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지난 저점이네. 거기서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냐면 야, 쌍바닥 만들겠다. 그러면은 쌍바닥 만들면 이렇게 웅덩이를 두 개를 만드는 걸 쌍바닥을 말해요. 그럼 얘가 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니까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해놨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가가 더 떨어졌을 거고 그럼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럼 이건 수익 보고 지금 다 팔아버리고 치워버렸으면은 이렇게 상담받을 일이 없이 수익 챙긴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런 타이밍들을 놓쳐버리고 안 해버리고 무서워서 안 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이래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와도 본전도 아닌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내가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내가 한번은 그냥 어떻게든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네네. 실력을 빨리 키우던가 실력 없으면 하지 말던가가 되는 거죠. 그럼 빨리 실력을 키워야 되겠죠. 실력 키우는 건 별거 없습니다. 내려가면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려간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주가가 올라갔었으니까 과거에 금호타이어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내려간 거고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 끝나면 또 뭐가 될까요? 떨어져. 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럼 이걸 자꾸 끌고 가려고 생각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팔려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손절가를 몰라가지고. 손절가는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손절가를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잠깐만 있어요. 지금 신내림이 옵니다. 6,000원 파세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네, 내가 무당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는데 개미들만 자꾸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렵지. 왜? 정답이 없는데 그걸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물속에서 살고 싶어요. 숨을 안 쉬고 물속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어요. 그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시청자님 저 옆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니 불가능한 걸 왜 자꾸 하려고 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가 물을 안 마시고 사고 싶어요. 또는 잠도 안 자고 살고 싶어요. 잠자는 시간 아깝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공부도 하고 싶은데 평생 잠을 안 자고 사는 방법 없습니까?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근데 저는 잠 안 자고 싶은데요. 너무 힘든데요. 잠자는 방법 좀 안 자고 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손절가 알고 싶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싶어요.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어 하면 좀 답답해요. 없다니까. 그 방법을 아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당장 지금이라도 팔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손절가를 정하지 말고 5,300원이라도 얘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갈 준비. 5,500원이라도 갈 준비. 5,000원이라도 갈 준비. 6,000원이라도 갈 준비만 되어 있으면 내가 에라 모르겠다고 팔아버릴 준비하고 딱 대기 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그렇게 자꾸 목표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5천 원짜리를 여기 뚫어냈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 하고 있는 중에서 아직까지는 음봉 하나가 떴지만 요거 하나 떴다고 해갖고 상승이 끝났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부품 업종들이 지금 또 수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얘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직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뭐 하는 게 중요할까요? 파는 게 중요할까요? 좀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할까요? 조금 지켜. 맞습니다. 그냥 그게 단 거예요. 목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지켜볼 단계니까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내일 좀 더 올라가면은 아직까지 상승 중이니까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또 지켜봐야 될까요? 조금 지켜봐.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을 같이 살아봅시다. 그러면 내일 전략이 나오겠지요.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팔지 안 팔지를 알겠지요. 라는 게 제가 항상 상담하는 맥락이에요. 목표가 정하고 이것까지 갈 거니까 여기서 무조건 파세요가 아니라.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은 갖지 마시고 지금은 올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하고 계시면 좋겠고 지금 이 올라가는 흐름 자체는 지난 차트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때는 한 5,700~8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힘이 빠질 가능성은 있어요. 거기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라 저 정도쯤 됐을 때 시청의 본전쯤 됐을 때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쯤 왔을 때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쯤에서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매도를 좀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 팔기가 좀 영 아쉬우면 한 절반 정도 또는 3분의 1 정도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누가 옆에서 탁 건들면은 매도를 나도 모르게 매도 눌렸네 해야 돼요. 네. 그냥 그 정도의 마음가짐만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네. 팔지 몰라가지고요. 제가 지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건데요. 언제 팔까요? 아무도 안 알려주네.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모르겠다. 가져가 볼까 어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가짐을 확실하게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텔레콤 10% SK 58,100원인데요. 텔레콤, 네. 예,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요거는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아까도 방금 설명해드렸지만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예, 오늘 예. 상담 처음 시작부터 해서 아마 마지막까지 이야기 계속 할 것 같아요. 주가는 올라가면요. 예, 예.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요. 예, 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예, 예. 있는 중이죠. 얘는. 그럼 이제 다음 주가는 뭐가 될까요? 다음 주가 흐름은? 내려가지요. 예, 그러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팔 준비를 하면 되는데 올라가고 있는 예.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팔 필요가 있을까요? 올라가는 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직. 예, 팔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럼 지금 손절 이야기 왜 나옵니까?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니, 아직은. 나는 바닥에서 좀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올라왔으니까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까? 올라가고 있는 주의죠. 그러면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그래요. 라인을 갖다가 내가 뭐 어디까지 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절반 정도 올라왔으니까 손실이 얼마 줄었으니까 몇 프로까지 왔으니까 52,000원 왔으니까 이렇게 팔면 안 된다고요. 예, 예. 주식을 제가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또 아마 반복할 겁니다. 아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자리를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고쳐야 돼요. 예, 예. 손절의 적정가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적당히 올라왔을 때 더 이상 안 간다 싶을 때 팔아야 그게 손절의 적정가예요. 근데 그 적당히 올라왔을 때 적당히 적당이란 말이 뭔데요? 애매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 그 적당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전고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전고점이라는 예. 것이 여기가 지금 52,000원짜리인데 52,000원짜리를 뚫고 가고 있어요. 전고점을 뚫었다는 것은 더 가려고 뚫은 걸까요? 더 안 가려고 뚫은 걸까요? 더 가려고 떨었죠. 더 가려고 뚫었는데 왜 손절하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하면 예. 좋아요. 물론 이렇게 모를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하는 게 좋은데 이왕이면 안 예, 받고 내가 내 스스로 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그 돈은 누구 겁니까? 내 돈이죠. 그러면 누가 똑똑해지고 누가 잘하면 좋을까요? 내가 잘해야 맞아요. 되는데 전화가 잘 안 될 때도 있을 아닙니까? 거고 전화가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전화가 뭐 연결 안 될 때도 있으니까 항상 내가 똑똑해지려고 내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은요. 제가 시청자님한테 처음 알려주는 게 아니라 8년 동안 지금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8년 동안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모르니까 내가 좀 알려고 전화했다 아닙니까?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 예, 제발 좀 예. 방송 상담을 내 종목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막 혼내거나 뭐라 할 때 쟤는 왜 저렇게 예. 말을 저렇게 나쁘게 할까 하지 마시고 좀 배우시면 어떨까요? 제가 방송에서 정말 가르쳐 드리거든요. 열심히.
그래서 예, 예. 배우시면은 이런 자리는 내가 더 가져가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더 가려고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가려고 뚫은 상태니까 지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얘가 54,000원대까지 이렇게 점점 상승할 수 있는데 54,000원쯤 되면은 과거의 차트 한번 보세요. 54,000원대부터 시원시원하게 가는가 아니면 저기서 막 빌빌거리면서 막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있는가. 뭔가 좀 지저분하죠. 54,000원쯤 되니까. 예, 예. 그럼 얘가 54,000원쯤 됐을 때 힘이 어떨까요? 아주 강할까요? 좀 빠져 있을까요? 뭐 빠지겠지요.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좀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저쯤 왔을 때 안 간다 싶으면은 그때서야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 손절해볼까라는 생각이 맞는 거예요. 예, 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 54,000원까지 왔는데 힘이 좋으면 또 손절할까요가 아니라 들고 가는 게 맞겠죠.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때 돼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차로는 54,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한번 보자. 지금은 더 가려고 뚫은 것 같다. 물론 이게 속임수라서 내일부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진짜 예. 시청자님 말씀대로 속임수였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일까? 아니면 좀 더 들고 와서 다음 상승을 노려볼까 하는 그때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상승세로 약간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더 들고 가서 손실 줄여 나오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다름이 궁금하세요? 아니고요. 예. 저는 포스코 DX를 한번 사볼까 싶어서 하는데 너무 단가가 세가지고 맞아요.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네. 저게 더 할 수 있는가 아마 자신이 없어서 전화를 해봤거든요. 지금 시청자님의 상담 내용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답이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 포스코 DX 가지고 수익을 내고 매매할 자신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한테 그래요? 제 돈이 있다면 네. 저는 자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 백덤블링 할 줄 아세요? 뒤로 이렇게 팍 도는 거 할 줄 아세요? 그거는 잘 하지요. 그거 뒤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잘 하세요? 예, 예. 점프해갖고 뒤로 도신다고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좀 되죠. 나이가 있거든요. 그 나이도 네, 있고 네.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인데다가 운동을 하신 분인데다가 그런 걸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스턴트맨들은 그거를 백덤블링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연습도 네. 했고 많이 했고 자신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네. 어떻게 되냐면은 목이 꺾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물어봐요.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갈 자, 갈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백덤블링 한다라는 행위 자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덤블링을 내가 잘 못하니까 가면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자, 제가 지금 저 백덤블링 잘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뒤로 한 바퀴 막 돌아가지고 점프하고 친구들 앞에서 뒤로 한 바퀴 돌을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하면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금 왜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청자님이 저한테 전화한다 한다고 해가지고 저랑 통화를 뭐 3분 하든 5분 하든 한다 해가지고 이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이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냥 로또나 우리 게임 같은 거 도박할 때 될 것 같은데 고를 할까 스톱할까 이런 거의 질문인 거고 이거는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수익 나겠지. 근데 안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잘 알아야 되고요. 얘가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가는 척하다가 갑자기 푹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시청자님은 실력이 없어 보여요. 시청자님도 자신이 없다면서요. 모르겠다면서요. 그럼 자신 없는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자신 없는 사람한테 하세요 하는 게 그게 전문가입니까? 그건 전문가 자격이 없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원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포스코 DX라고 하는 이 기업을 지금 너무 워낙 고가인데다가 고가 매매가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함부로 덤볐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자리가 된다. 그래서 위쪽을 만약에 이제 65,000원 뚫으면서 신고가 올라가게 된다면 단타 자리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는 사실 실력이 없는 사람도 들어가서 뭐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65,000원짜리 뚫지도 않은 자리에서 여기서는 고가 잘못하면 쌍목 만들고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고 주가 변동성이 심한 자리에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매매하는 것을 부추길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시청자님께 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세요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고마워 선생님. 그럼 삼성전자하고 우선전을 네, 고맙습니다.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번 주도 역시나 온라인 강연과 오프라인 강연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온라인은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풀어드릴 겁니다. 한 분의 계좌에 들어있는 종목을 5개까지 제가 봐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오후 8시에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또 추가 시간 마련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제가 대구와 부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토요일은요, 대구 오후 1시에 제가 가서 대구 테크노파크 2층 동대구역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로 오신다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과 또 시장 고민들까지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2024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제가 부천으로 갑니다. 부천 원미 카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4층 407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강연이 아마 그 지역은 마무리가 되겠죠. 역시나 올해 마지막 강연, 대구는 이제 올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구의 마지막으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부천도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주변에 계신다면은 2024년을 전략을 듣기 위해서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다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을 5,000원대 매수하셨는데 바닥이라고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바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힌트가 좀 부족해요. 바닥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힌트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과거 차트에서 우리가 좀 흔적을 찾아보자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도 습관이 있잖아요. 말하는 습관 또는 행동하는 습관, 뭐 어떤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집에 갔을 때 어디서 뭔가를 한다든지 나만의 공간이 있다든지 그런 습관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쟤는 네 친구 뭐 걔는 누구 어디 현진이 지금 어디 있어? 걔는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아마 지금 뭐 저기 어디 뭐 PC방에 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그 친구의 습관을 알면 PC방에 가면 진짜로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가도 똑같아요. 과거 차트를 보면요, 어떤 흔적이 있고 일정한 자리에서 올라가고 일정한 자리에서 내려가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고 하는 것을요, 시청량의 매수가를 지우고 이 빨간 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쯤에서 과거에 올라갔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그리고 이쯤에서 맞고 떨어지던 흔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우리는 무슨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여기서 올라가고 왜 여기서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미래생명자원이라고 하는 요 종목은 3,700원인 요 자리만 되면 올라가고 요 자리만 되면 맞고 떨어지는 흔적을 보였다는 것을, 얘는 이 자리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3,700원이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지는 중요하겠지. 그럼 우리는 내 기준에 4,400원이 기준이니까 여기가 뭐 저점인 것 같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얘 기준에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왜? 미래생명자원을 매매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을 매매하고 있으면 미래생명자원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지, 왜 내가 보기에 여기가 저점인 것 같고 바닥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살까요가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말고 제발 종목 기준으로 봐라. 그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단계를 보면은 어디쯤이 저점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는 있겠죠. 단기 저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원점으로 딱 봤을 때는 3,700원까지 내려가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3,700원이 얘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이왕이면 3,700원이 저점이겠구나 생각하고 있는 게 좋죠. 만약에 이거는 5,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4,400원에서 바로 슈팅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추가 매수 없어도 수익 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좀 더 들고 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실적도 그렇게까지 나쁘게 나오고 있지는 않고, 얘도 지금 뭐 대두 문제라든지 뭐 우리 동물 의약품 이런 것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은 정책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에 애완견을 이렇게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을 보면요, 병원비 막 진짜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좀만 병원 갔다 하면 300만 원, 뭐만 하면 800만 원, 뭐 거의 돈 1,000만 원 금방금방 나가는데, 또 내 반려동물이니까 안 쓸 수가 없어가지고 부담이 되다 보니까 뭐 개 보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야 되니 많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정책 이야기로 그런 게 조금 나온다면 이런 것들 급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도 충분하다. 만약에 추가 매수 할 거면 3,700원 또는 4,000원 이하가 또는 4,000원 이하쯤 됐을 때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 같다. 지금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 21,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추가 매수 없이 탈출 가능할까요? 매도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단 AP 시스템은요, 추가 매수 없어도 탈출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 기업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회사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얘도 영업이익이 한때는 적자이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매출 자체는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좋아지고 있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디스플레이 이쪽이 지금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 좀 관심이 없고 반도체 산업에만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투자를 좀 꺼리고 있는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면 얘는 지금 바닥 충분히 잡았다 생각이 들고,
들고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 안 해도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굳이 고민을 할 필요까지는 없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오면은 비중을 22,000원대 올라오면 일단 조금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 기준으로 22,000원 되면은 떨어졌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22,000원에서 반등이 나갔고요. 이게 저항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런 자리들이 중요하다. 근데 이 저항 지지 라인에 어설프게 걸쳐놨기 때문에 뚫으면 더 갈 수 있는데 뚫지 못하면 또 떨어지니까 또 고통을 받아야 될 거라는 거죠. 뚫으면 너무 좋죠. 근데 안 뚫을 때에 대한 대비를 좀 해놓자. 40% 비중이면 안 뚫었을 때는 대비가 안 돼요. 올라가면 뭐 비중도 많고 수익도 나고 좋겠지요. 근데 모든 걸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주식 투자가 왜 어렵겠습니까? 안 될 때에 대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건 22,000원 되면은 좀 비중을 줄이시고 다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다. 다음번 떨어지면은 17,000원 이하에서 18,000원 이하에서는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지금 올라올 때는 비중 줄이는 것을 급선무로 한번 해보자. 본전에서 일단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를 31만 아니네요. 31만 2천원대에 매수를 했는데요. 일단 31만 2천원 같으면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하면 좋긴 좋은 자리죠.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주가가 폭락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상승이 끝나서 고점 대비 이렇게 막 60%까지 떨어진 종목들이요. 다시 반등이 나올 때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만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주가가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진 종목들이 어디까지 반등이 나오든가 하면요.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다. 그러니 얘도 지금 네이버가 지금 3분의 1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한 25만 원대가 될 것 같고요. 절반 정도다라고 하면은 30만 원대가 되는데 둘 다 본전이 아니에요. 둘 다 수익도 안 나고 둘 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낮출 이유는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얘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내가 매수가를 낮추려고 한다면 낮추고자 한다면은 좀 더 싼 가격에 사야 되겠죠. 어차피 매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 어차피 매수면은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과거에 얘가 폭락이 나왔을 때 자리는 15만 원 선 언저리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왕 추가 매수할 거면은 15만 원 언저리에 좀 해야 매수가가 좀 많이 내려가 줄 수 있겠죠. 그러면 다음 상승 때 3분의 1까지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탈출이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5만 원 이하 또는 안 돼도 한 17만 원 정도에 가깝게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거보다 좀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17만 원, 15만 원까지 내려가면 전저점 깨고 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추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자리를 보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는 게 옳고요. 타이밍은 지금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밀렸을 때다. 만약에 추가 매수할 타이밍 안 주고 올라간다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올라올 때 탈출해야 되는데 이번 상승의 힘에서 만약에 AI 관련주로 엮이게 된다면 얘가 한 26, 7만 원 선까지는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억울하지만 비중을 줄이는 방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올라간다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26만 원까지 올라가면 추가 매수 하는 게 옳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가 아니면 추가 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라. 지금은 추가 매수 안에서 들고 가는 걸로 하고 지금 16만 원이라든지 15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가지고 지금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게 훨씬 더 탈출하는 데 전략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추가 매수는 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강원랜드인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추가 매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추가 매수 타이밍보다는 한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뒤에 추가 매수 타이밍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원랜드도 똑같겠죠. 일단 지금 21,000원에 10% 정도 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많이 빠졌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 매수 하고 싶겠죠. 근데 추가 매수 하고 싶지만 얘가 다 떨어졌다는 확신은 없어요. 추가 매수 할 거면은 얘가 다 떨어졌다 싶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내려가다가 약간 올라갔다고 추가 매수를 할 거면요.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약간 올라갔지만 떨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올라가는 듯 했지만은 또 저점 무너뜨리고 또 내려가고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밀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 추가 매수를 서두를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 추가 매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되 지금은 아니다. 여기서 14,000원대 자리 잡는 걸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자리 잡는다는 개념은요. 한 2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에서 6개월 강원랜드를 안 보고 그냥 딴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맨날 보고 있으니까 오늘인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러고 있다 보니까 2개월을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안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항상 추가하면서는 참다가 안 되면 또 참고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더 참고 그래도 안 되면 뺨을 때려 참아라 라고 하지 뺨을 때리고 추가하면서 해라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추가하면서 타이밍이 진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추가하면서 해야 되는 타이밍보다 한 짧게는 진짜 2개월 전부터 길게는 막 1년 전부터 추가하면서 해버리기 때문에 망가지는 겁니다. 막. 그래서 이거는 추가하면서 지금까지 안 하고 참은 건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마음에 막 들 때 한 번 더 참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들 때는 어떻죠? 그때 뺨을 때리고 또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참으세요. 이거는 추가하면서 타이밍 아직 아닙니다. 추가하면서는 해야 하되 아직은 아니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신성 델타 테크요. 신성 델타 테크고요. 예. 매수가나 비중이요? 47,700원에 41%.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예. 산지 얼마 안 되셨고요. 네네네. 지금 오늘 상담 보니까 굉장히 또 걱정되네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망가지겠다 생각이 드는 느낌입니다. 좀 돈이 소중하지 않으세요? 소중하죠. 소중하면 우리가 함부로 써야 될까요? 함부로 쓰면 안 될까요? 함부로 쓰면 안 되죠.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차가 있을 때 차가 소중하다면 초보 운전한테 차를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죠. 네, 초보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빌려주면 막 차가 망가질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건 자녀라고 하더라도 어제 면허 땄는데 차 좀 빌렸을게. 아빠 차 좀 빌릴게 하고 빌리면 어때요? 어제 면허 땄는데. 불안하죠. 불안하고 좀 안 해주고 싶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운전의 베테랑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뭐 빌려줄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정적이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시청자님 돈은요. 굉장히 소중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청자님 실력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없는 네.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잃을 수밖에 없죠. 맞아요. 잃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잃기 전에 막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면허 땄는데 새 차를 운전해가지고 사고가 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으로 날 확률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새 차로 연습하는 것보다는 중고차로 연습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통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제가 지금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신성 델타테크처럼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와서 빠졌다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요. 초보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운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이 좋으면은 수익 나겠죠. 근데 이 수익 얻어서 뭐 할 건데요? 부자 됩니까? 여기서 수익 뭐 한 10% 20% 나면 부자 돼가지고 뭐 회장님이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조그만 수익 때문에 내 큰 돈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 매도하시고 이건 좀 어려운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고 비중이 너무 많으면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부터 한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 60% 정도 팔아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먼저 지금 전화 끊자마자 바로 3분의 2 또는 절반 정도 팔아라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큰 손실 나기 전에 빠르게 도망가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원래 이런 자리들은 단타 빠르게 도망갈 자리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9,800원, 39,000원대까지 만약에 감당 가능하시면 39,000원까지 빠지면요. 손실이 한 5%대 정도 날 것 같거든요. 한 4%대, 5%대. 4, 5% 손실 감수하고 저기서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기서 팔고 난 다음에 다음 자리를 노려보던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자리 노리지 마시고 정리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 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지금 여기서 슈팅 한번 나오면 한 47,000원에서 5만원까지 한번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수익을 챙긴 다음에 그 돈으로 주식 관련 서적 사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시고 주식에 들어간 계좌에 들어간 자금을요. 한 100만원만 하시는 거 어떨까요? 네네. 지금 1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린다면요. 주식에 내가 큰 돈 놓고 싶으면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매매해가지고 그게 1년 동안 했는데도 100만 원을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주식을 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돈을 많이 넣어도 상관없는 상태예요. 근데 1년 동안 했는데 100만 원이면 70대 있다. 그럼 1억 들어갔으면 3천만 날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1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은 100억을 갖다 줘도 1000만 원도 못 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100만 원이 100만 원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면은 하루하루는 돈 벌 수 있지만은 장기로 1년 정도 보면은 반토막 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반토막도 더 났어요. 또 다른 근데 것도 좀 이미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경험을 하셨으면은 뭔가 충격적으로 내가 반토막이 났으면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시다는 것은 네. 깨닫게 만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게 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돈 다 빼시고 100만 원 가지고 먼저 매매하시고 지금 돈 날리신 거 많이 아프시고 괴로우시겠지만은 실력을 쌓고 하면 그거 언제든 복구가 돼요. 실력을 안 쌓으면 지금 남아있는 돈조차도 계속 깎여 나가요. 예. 그러니까 모아져 있는 돈이 없으면 주식으로 돈 절대 못 봅니다. 그냥 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예, 멘토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예. 궁금하세요? SK케미칼 78,700원에 5%거든요. 네. 네, 제가 5%를 줄였거든요. 매도를 했는데 단가를 좀 낮출까 싶어서 6만 원대 올라왔을 경우 제가 5%를 줄였거든요. 잘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뭐 6만 원 올라왔을 때 줄였다고 하셨는데 6만 원 올라왔을 때가 아니라 좀 밑에서 하신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뭐 줄일 이유가 없긴 없었는데 어쨌든 뭐 주가가 내려갔을 때 손절하거나 줄이는 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해드리지만 주가는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 또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올라가면 내려가고요. 내려가면은 네. 올라갑니다.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요. 겨울이 오면 여름이 옵니다. 이상한 일일까요? 아니면은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하죠. 낮이 오면 밤이 오고요. 밤이 오면 또 낮이 네. 옵니다. 낮이 왔으니까 또 밤이 오고요. 밤이 오니까 또 낮이 옵니다. 당연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하죠. 주가가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그럼 주가가 내려가면 이제 뭐 할 차례일까요? 지금 얘가 올라왔나요? 내려왔나요? SK케미칼 크게 보니까 내려와 있나요? 올라가 있나요? 지금 자, TV 보세요. 내려가 있네. 그럼 이제 다음 차례는 뭘까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네. 근데 왜 팔았냐고.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었는데 팔았다는 거예요. 주가 내려가는 거 파는 것만큼 멍청한 네. 행동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이 오니까 여름 옷 다 갖다 버리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라고요. 여름이 오니까 패딩이랑 다 갖다 버리는 건 똑같은 행동이라고. 왜? 영영 앞으로 여름이 왔으니까 앞으로 겨울이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흐름이 있는 건데 낮이 왔으니까는 밤에 이불이랑 그런 거 다 갖다 버릴 뿐인 겁니다. 밤이 오니까 어때요? 낮에 입었던 옷이랑 그거 다 갖다 버리는 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이 자연의 이치를 좀 깨닫자. 물론 빨리빨리 올라와주고 내려갔을 때 빨리빨리 올라가지고 빨리빨리 내려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고 그런 타이밍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빠른 동물이 있고 느린 동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얘도 그냥 느린 종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SK 바이오팜,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할 때 너무 과한 급등을 해버렸다 보니까 그 거품 빠지는 단계였던 거고 빠지고 나면 얘는 이제 올라갈 차례가 되는데 이건 이제 시간이 다른 종목보다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을 샀으니까 앞으로 좀 장기로 멀리 보고 가져가면서 여기 내려왔을 때는 이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홀딩하시고 더 이상 팔지 마시고 지금 내려가면 5만 원대가 바닥이 될 것 같기 때문에 5만 원에서는 팔았던 만큼 비중 늘리시고요. 만약 한 4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또 팔지 마시고 매수하셨던 금액만큼 한 번 더 사시는 거 한 20%까지 비중 늘리는 것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교훈은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사실 오늘의 교훈이 아니라 8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 말을 안 들어주십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올라가니까 제발 거기에 맞춰서 대응 전략 짜시길 바라도록 합니다. 자, 오늘 오후 8시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상담해 드릴 거니까요. 그때 만나 뵙길 희망하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